자, 너무 말이 길어졌죠. 그래서 6가지 중에 첫째, 깨어나라. 몰입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본래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 주시기만 하면요. 그게 각성이 됩니다. 난 지금 정신 차리고 있나? 나는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에 몰입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을 보실 때는 나는 지금 이 책을 보는데 몰입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요. 여러분의 숨겨진 기능이 작동이 돼요. 자, 작동을 돕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뇌가 리셋이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이럽니다. 근데 잠깐 지나면 이렇게 돼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요. 이 컴퓨터인데 막 켰는데 켤 때는 잘 돌더니 조금만 복잡한 걸 다뤘더니 뭐가 돼버려요? 빙빙 돌고 있다니 다운돼 버려요. 뇌가 다운돼 버리면 여러분 이제 졸리면서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뇌 다운된 증상이에요. 똑같아요. 스마트폰 빙글빙글 도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때 다시 껐다 켜는 게 답이죠. 리셋을 해버리면 다시 쓸데없는 기억이 날아가요. 여러분 뇌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쓸데없는 기억 날리실 수 있어요? 리셋만 하실 줄 알면 몰입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몰입이 안 된다는 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하나의 모니터라면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지금 팝업 창이 뜨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해야 될 작업을 가릴 정도로. 이거 한 방에 날려버리려면 리셋을 해야 되는데 뭘 하시면 제일 좋은가? 요거 답을 하나 갖고 계셔야지 쓸데없는 게 뜰 때 날려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 하시면 몰입이거든요. 자, 날려버리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이따 실습할 거예요. 지금 빼기만. 이름만 모르시면 리셋이 돼요. 뇌는. 자, 제가 성함 여쭤볼 테니까 모른다라고 하세요. 이름 어떻게 되시죠? 모르시죠? 자, 이름 모르십니다. 이름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이름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자, 지금 존재합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름 모르시죠? 존재할 수 있어요.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걱정 있으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지금. 존재만 합니다. 눈 감아보세요. 진짜 실감나게 느껴보실 눈 감아보세요. 지금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는 당연히 모르죠. 이름도 모르는데. 가족 걱정이 있나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돈 걱정이 어디 붙고 취직 걱정이 어떻게 붙어요? 직업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지금. 자, 이름을 모른다고 하고 존재해 보세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존재하는 걸로 만족해 보세요. 존재하면 됐죠. 뭘 바랍니까? 이름도 모르는 분이 존재하면 됐죠. 부족한 게 없어요. 자, 잠깐만 그냥 즐거운 놀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름도 모른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이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역으로. 이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니까 걱정이 없다. 자, 몰라라고 해보세요. 몰라.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모른다. 괜찮다. 이것만 하시면서 그냥 푹 쉬어보세요. 걱정이 일어나면요. 난 이름도 모른다. 자, 걱정이 일어날 때 걱정하고 싸우지 마세요. 걱정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로 나가세요. 잡념이 일어나도요. 난 모른다. 잡념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1분에서 5분 정도를 하시면요.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한번 리셋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심사가 복잡할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습은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요것만 하면요. 무관심은 아무도 못 당해요. 모른다는 못 당합니다. 친구가 와서요. 너 이러다가 너 이렇게 놀다가는 큰일 나. 몰라. 뭐라고 하실래요? 거기다. 몰라. 야, 너 이러면 진짜 인생 좆대. 괜찮아. 괜찮아가 딱 좋아란 말이에요. 괜찮아. 지금 딱 좋아. 내가 원했던 그거야. 생각해보면 아니죠. 근데 괜찮아라고 하고 나면 상황이 달리 보여요. 몰라라고 하고 나면요. 마음이 리셋이 돼서 편해져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거 강의해달라길래 가서 애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시킬 분위기가 아니어서 막 소리를 지르게 시켰어요. 여러분 수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할래요? 몰라. 괜찮아. 막. 그렇다고 흔들리실 게 아니에요. 몰라라고 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이 다시 여러분 경영을 할 수 있지 인생을. 이미 허둥대면요. 경영이 안 나와요. 욕망에 짓눌려서 경영이 안 나와요. 욕망에 짓눌린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이 와요. 큰 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는 큰 좌절이 옵니다. 근데 몰라는요. 무서운 게 자, 행복지수가요. 원하는 것뿐에 얻은 거거든요.
몰라는 뭘 원하는지를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지수. 무한대가 돼요. 밑변이 0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비법. 이게 모든 인문학에 나와요. 노자에도 나와요.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만족해버리면 늘 만족스럽다. 한문이 되게 심플한데 뭔 소리야 하고 처음에 들었는데 그냥 만족해버리면 늘 만족스럽게 된다. 몰라. 아니 그건 괜찮아져. 몰라. 괜찮아 해버리시면요. 이걸 습관화하세요. 쓸데없는 기억하고 싸우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할 걸 못 받아들이고 계시면 계속 이 트러블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즉 그걸 빨리요. 괜찮아 해버리세요. 오케이. 웃으면서 오케이 하시는 분이요. 몰입의 달인입니다. 공부하다가 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지금 또 무슨 다른 외국어 생각이 났다.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중에 공부 못 하시죠. 그때 저거에 대해서요. 몰라. 괜찮아 해버리세요. 괜찮아. 몰라.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몰라. 괜찮아. 그냥 연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면요. 정신이 다시 리셋돼서 하던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못 살 이유는요. 1000만 가지도 넘어요. 여러분이 왜 앞으로 살아봤자 답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1000만 가지 넘는 이유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걸 다 꺼내서 보시느라고 바쁘실 거죠. 몰라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세요.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그거 잘하는 분이 성공합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선불교를 배웠고 인도 가서 명상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의 달인이에요. 리셋의 달인이에요. 이걸 추구하다가 안 되면 리셋해버리고 또 새로 가는 거예요. 리셋을 못하는 분들은요.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도 못 벗어나요. 거기서. 그걸 잠깐 앉아서 몰라 괜찮아 5분만 하시고 나면요. 왜 내가 이 길을 자꾸 고집했는지 의아해집니다. 왜냐하면 몰라 하는 중에 여러분으로부터 잠깐 벗어나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요. 즉 스마트폰으로 치면 지금 하고 있는 답답한 그 수행이 있죠. 기능. 작동되고 있는데 지금 안 멈추고 돌아가고 있죠. 꺼버려야 되잖아요. 끄고 나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었는지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여러분 한번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는 중엔 답이 안 나와요. 몰라 괜찮아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책의 선생 같은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몰라 괜찮아 잘하는 사람을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쓸데없는 감정이나 기억들을요. 늘 날려버리고 살죠. 이런 분은요. 자 깨어있음이라는 건 정신 통일을 잘하는 건데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해서 요동치지 않게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는 거고 일이 생길 때는 자 이제 이게 지금 필요하죠. 여러분한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에만 몰입하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한다. 자 몰라 하나로 이걸 다 쓰는데요. 이때는 모든 걸 몰라 하시면 돼요. 내 이름도 몰라 하면은 편하게 쉬실 때는 뭔 일을 하실 때는요. 그 일 외에 대해서 몰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운전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 외에 생각이 나면 몰라 하고 괜찮아 하고 이것만 다시 느끼시면 되고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한 번씩 크게 충전하고 싶을 때는 나 자신한테 몰입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이름도 몰라 해버리시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집니다. 잠깐 쉬었다 올 공간이 필요하시면요. 그 공간에서 쉬고 오세요. 몰라 공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면 뭐 처자식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는요. 팔다리도 못 느껴요. 진짜로. 해보세요. 5분 정도 하면요. 팔다리도 못 느껴요. 그냥 나는 있는데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상태에 도달해요. 제가 선문답 책도 쓰고 여러 가지 명상책도 썼는데요. 모든 명상의 최고 요결이 그거예요. 동서양의 옛날 어른들이 다 하던 겁니다. 철인들이. 자, 요거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책의 선생님도 이거 잘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땐 진짜 생각 멈추고 쉬시다가 뭔 일이 해야 될 땐 그 일만 생각하고 해결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몰입 잘하는 거고 깨어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걸 과학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뇌인데 전두엽이 여러분 사령탑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두엽이 건강할 때는요. 왼쪽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이 되고 이건 제가 지금 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보세요. 긍정적이 되고 집중력, 몰입을 잘한다는 얘기죠. 양심적이 된대요. 나누고 절제하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죠. 윤리적이 되고 정의로워지고 절제를 잘하고 책임감도 충동 조절도 절제의 능력이죠. 사리 분별 잘하고 지혜로워지고 남을 잘 인정하고 이제 뭐죠? 공감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이 되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같은 책을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비양심적이 되고 충동 억제가 안 돼요. 확 한번 질러버립니다. 사리 분별 잘 못하고 남 공감 안 해요. 내가 죽겠는데요. 이게 딱 내가 죽겠을 때 시야가 좁아진 상황이에요.
한 사람도 순간순간 바뀔 수 있어요. 뇌가 건강할 때랑 건강하지 않을 때. 근데 실험을 했더니 명상을 할 때 아주 손쉽게 뇌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행복해지고 걱정이 없어져요. 그걸 제일 쉽게 이루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름만 잊어버리고 계시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오는 평화가 와요. 그게 세로토닌입니다. 엔돌핀은 욕망이 성취될 때 나오는 거고요. 세로토닌은요. 친구랑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은은한 행복감.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때 오는 행복감이 세로토닌인데 우울증이 세로토닌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을 즐기시면요. 여러분 뇌와 마음을 여러분이 경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자 사랑하라.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노노에 이 말이 나와요. 자공이 물어요. 한마디 말만 해주실래요? 제가 평생 지킬게요. 요거 아시면 노노 다 읽으신 거예요. 이게 노노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자공이라는 그 뛰어난 제자가 선생님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평생 그거 할게요. 그러면 공자님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했던 얘기를 해주겠죠. 서만 해라. 서가 이겁니다. 우리 흔히 용서할 서자로 쓰는데 용서하다는 거는 그 응용이고요. 원뜻이 똑같으려 마음 심자예요. 이게 인이랑 똑같은 글자입니다. 남하고 똑같다고 여기는 마음. 남하고 나를요. 똑같이 여기는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서를 풀어줍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가하지 마라. 요것만 평생 해라 그럽니다. 나중에 이 자공이란 제자가 이 말을 해요. 너희들 각자 포부를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자공이요. 나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할래요 하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래버려요. 너 잘 못한다라고 지적을 냉정하게 해줍니다. 너 지금 그 말만 그러지 실제 하고 있지 않다. 저게 공자 학파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군자의 길, 이 군자는 수기치인의 이 리더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나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공자라는 성인은 되게 재밌습니다. 잘 못한다는 얘기만 늘 해요. 근데 성인이에요. 예수님하고 아주 달라요. 그쪽은 잘한다 얘기하시는 파고 이쪽은 못한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더 이렇게 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식에게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내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걸 가지고 부모한테 못한다. 내가 못하고 있다. 밑에 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윗사람한테 못하고 있다. 동생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형한테 못했다. 친구한테 바라는 것으로 친구한테 먼저 내가 못했다. 자, 직장 가시면요. 인간관계 나 어려워 어떻게 할지 몰라.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윗사람한테 지금 여러분이 윗사람한테 바랬던 걸 나중에 밑에 사람한테 해주면 돼요. 재밌죠? 네, 내가 밑에 사람일 때 바랬던 걸 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내가 또 뭐죠? 이제 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하면서 계속 헤아려 가면요.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 효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뭘 바라실까요? 그걸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지금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걸 먼저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쉽죠. 아무튼. 그러니까 공자도 말을 쉽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까 봐 내가 못한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나도 어렵다.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스승이 어렵다고 하는 영역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수기 때문에 공자가요. 나도 어렵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자, 몰입과 사랑이 뭔지 아셨다면 절제는 뭘까요? 절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그 사랑의 연장이에요. 자, 정의가 뭔지. 절제라는 건 결국 우리가 정의로운 절제인데요. 정의가 뭔지는 아까 이미 나왔죠. 뭡니까? 사랑의 파생 개념이에요. 내가 남을 나처럼 여겨주면요. 그게 사랑이라면 정의는 뭡니까? 아까 사랑과 정의가 같이 얘기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랑 원치 않을 걸 안 하는 게 정의예요. 이해되시죠? 정의에 대해서 서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정의를 내려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의는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걸 안 하는 게 정의. 그걸 해버리면 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리더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해버리면 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해주는 게 정의, 맞춰주는 게 정의고. 자,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정의의 강령입니다. 여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요, 관계 속의 존재니까 윗사람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밑에다 해줘야 되고, 그렇죠? 밑에 사람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위에다가 해주면 돼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간단해요. 이것만 하면 이게 우리 민족의 최고 그 이념인 홍익인간이에요. 남을 이롭게 해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런 방법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이 원하는 걸 내가 헤아려서 해주는 거죠, 먼저.
자, 그러니까 자,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우리가 바로잡고 싶은 건데요. 하나만 할게요. 자, 생각이 참 중요하기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셋 중에. 왜냐? 여러분 생각대로 감정 느끼고 말하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대로 느낍니다. 어떤 친구가 밉다고 판단하면요. 쟤는 좀 사람 아니야. 하면 만날 때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오해였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잘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이상하게 막 그 친구 봐도 이제 기분이 좋단 말이죠. 감정이라는 게요. 생각 따라가요. 생각이 제일 리더이기 때문에 생각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죠. 즉, 이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는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요. 보세요. 나랑 생각이요. 너무 붙어 있죠. 내가 그 생각이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나는 무슨 주의자야? 진보야. 진보라는 생각이 이미 내가 돼버렸어요. 나는 보수야. 보수라는 생각이 내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고 옳은 상태, 건강한 상태인데 이 상태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를 한 5분간 하시면요. 나랑 그 생각이 떨어집니다. 내가 왜 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계속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재밌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면 되나요? 요게 정의로운가를 따져봐서 하시면 돼요. 자, 분노 이런 거, 이 감정이 제일 힘들죠? 화난 거. 내가 화가 하나가 돼버려요. 분노의 화신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내가 분노가 돼버렸어요. 보세요. 나는 분노도 기쁨도 아니에요. 나는요, 웃을 수도 있고 조금 있다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노해야만 되는 존재가 돼버리면 무섭다고요. 그때 몰라 괜찮아 하시거나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시면요. 분노랑 거리가 생겨요.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계속 분노를 가지고 갈 건지 분노를 내가 표현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서로에게 옳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정의로운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절제력은 이렇게 길러가시고 그래서 아이템을 지금 한 3개 지금 얻었죠.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아이템 6개 모아야 여러분 레벨업이 되고요. 그걸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서 달인이 됩니다. 여기 예전 인문학을 보면 레벨업이 나와요. 화엄경 보면요. 1단, 2단, 3단 설명까지 나옵니다. 이 육바라밀을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레벨을 측정해놔요. 그런 걸 제가 좀 쉽게 표현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걸 즐기는데 현상계 나오면 찌질이면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레벨업 되는 존재가 더 가장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게임도요. 그런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아시면요. 인생 게임의 달인이 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지 말고요. 현실을요. 이 6가지 아이템으로 이겨내 보세요. 자, 또 한 가지 더 수용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갈라지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요? 너 이해해 할 때 부분만 이해할 땐 또 문제가 생기죠. 나 진짜 이해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옳은 말을 들으면요. 너 말이 옳아 하고 진심으로 한번 들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 많이 보고 자기계발서 봐도 왜 인생이 안 바뀐지 아십니까? 요게 안 일어나요. 수용을 안 해요. 그 책 읽을 동안 재밌었다로 끝나지 그 말이 진짜 옳더라 하고 수용을 안 한단 말이죠. 담배 피지 마라. 그렇지, 피면 건강에 안 좋지. 근데 수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또 피고 있어요. 언제 멈출까요? 진심으로 수용할 때요. 언제 수용을 할까요? 폐암 선고를 받을 때요. 수용이 확 일어나요. 자, 이걸 좀 극단적인 가정에 왔습니다. 실감 날 때 수용이 일어나요. 그걸 미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를 빨리 수용할수록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되는 걸 빨리 받아들이시고 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는 시간 안 갖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어떤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일 생각해요.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건데. 자, 매정하지만요. 수용해야 끝납니다. 그래야 다시 희망이라도 생기는데 수용을 못함으로써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미래를 다 망쳐버려요.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망치는데 자, 한마디만 드릴게요. 에픽테투스라고 서양 철학자 중에 아주 존경받는 철학자입니다. 노예였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인데 이분은 노예였어요. 황제가 노예 거 보고 배웁니다. 그분의 스승이에요.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저분 책을 보고 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 이 철학책이요. 여러분 인터넷 돌다 보면 이 명언 엄청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름도 모르시는데 여러분이. 멋진 말 해놓고 보면 이분이 많아요. 그거 가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 텐데 이 비밀만 알면 그대는 행복해질 수 있다. 곧장. 세상에는 우리 의지대로 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빨리 갈라라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통제 못해. 받아들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시면 여러분 인생이 엄청 편해지고 쓸데없는 기억들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을 안 괴롭힙니다. 자, 지금 취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빨리 받아들이셔야 할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만약에 어떻게 면접을 했다. 기분 좋았다. 그 현장 분위기 되게 좋았다. 집에 왔더니 떨어졌다. 뭐 난리 나겠죠. 그래서 또 막 주변 가족도 폭탄 맞고 다 같이 이렇게 집안이 우울할 때 빨리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걸 빨리빨리 웃고 넘기는 분이 달인입니다. 인생의 달인이 될 자질이 있어요. 오케이 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철학적 입장에서 받아들이세요. 자, 하나 제가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이게 옳은 거라 받아들인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왠지 뿌듯하실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의 위인이 됐으니까 받아들이세요.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서 계속 지내면 미래가 없죠. 빨리 웃고 받아들이는 분이 또 남은 시간을 긍정적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건 노력하고요. 통제할 수 없으면 수용하세요. 이걸 좀 전제에 두고 살아가시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최선을 다하라. 나는 이 6가지 원칙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나를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별게 아니고 성실은 넘어가겠습니다. 성실에서 제가 이제 호흡법을 해놨는데요. 이걸 잠깐 해볼까요? 이거 별건 아니고 여러분 에너지를 충전시켜드리면 성실하게 버티는 힘이 더 커지겠죠. 꼭 성실에 맞는 건 아닌데 호흡법도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입장이라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몰라 괜찮아 하세요. 몰라는 꼭 필수입니다. 이름 모르십니다. 자, 지금 이름 모르시고 지금 이 순간 뭐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 숨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숨 들이쉬시나요? 내쉬나요? 들이쉬나요? 숨만 느껴보세요. 숨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하셔도 돼요. 속으로. 나갈 때 나간다라고 하시면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말까지 해주면요. 그 행위에 더 집중하기가 쉬워요. 들어온다, 나간다. 자, 그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탁한 게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 몸은 더 힘이 넘친다.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밝아진다. 내쉴 때 내 몸에 탁한 게 나가면서 더 밝아진다. 호흡 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 맛이 달라집니다.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들숨 날숨 길이를 가능하면 똑같이 맞춰주면 좋습니다. 들이신 만큼 뱉고 뱉은 만큼 또 들이셔서 하시되,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랫배까지 숨이 들어갔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들이쉰다, 내쉰다. 복잡하신 분들은요, 들이쉰다, 내쉰다만 하세요. 다만 아랫배까지 들어갑니다. 배꼽 아래 한 5cm까지 들어갔다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몸의 힘이 아랫배로 다 몰리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겁니다. 자, 몸의 힘이 다 아랫배로 몰려갑니다. 배꼽 아래로 몰려간다고 느껴보세요. 몸의 힘을 빼시고요. 기운이, 몸의 에너지가 다 아랫배, 배꼽 아래 5cm 아래로 몰려갑니다. 머리는 텅 빈 것 같습니다. 호흡만 느껴집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자, 저를 보시고요. 짧게밖에 못 드렸는데 조금 이따 실습할 수 있으면 또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몸에 힘이 나요. 호흡이라는 건요, 몸에 힘을 나게 해줍니다.
힘이 나야 또 뭘 하잖아요. 그래서 몰라만 하셔도 힘이 나요. 왜냐?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니까. 몰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호흡까지 조절하시면요. 이 밖에서 여러분 생명 에너지가 몸 안에 잘 들어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 홍길동전 저자 허균 선생이 있죠? 허균 선생이 써놓은 겁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고요하게 하되 가늘고 길게 들이쉬고 미세하게 내쉬어라.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게 숨을 쉬다 보면 자연히 불기운, 뜨거운 심장의 불기운이요. 심장과 뇌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뜨겁고 심장이 뜨거워요. 답답한 기운이 불이 아래로 내려가고 심장의 물기운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배가 따뜻해져요. 이 호흡을 하고 계시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좋습니다. 배가 따뜻해져야 돼. 쉽게 냉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입에 침이 생기고 신령하고 참된 균이 몸 안에 존재돼서 오래 살 수 있다. 건강의 비결이다 하고 이제 허균 선생이 써놓은 겁니다. 요거 참고해 보세요. 요 원문은 중국에 있는 건데요. 허균 선생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뽑아서 만든 책이에요. 자, 몰입은 아까 했으니까 마지막 통찰하라. 자명하게 꿰뚫어보라. 나의 선택과 판단은 진짜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요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판단하시기 직전에. 자, 여러분 마음이 문제를 대할 때요. 편견과 불안감이 있으면 창의력,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그 문제를 대할 때 편견과 불안감만 없으면요. 자연히 창의적이 되고 여러분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할 때, 자 보세요. 나 시험을 본다. 면접을 간다. 불안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떨어지면 뭐 된다 하는 생각과 큰일 난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욕망이 큰 만큼 불안도 밀려와요. 꼭 돼야 되는 시험만큼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하나 본대요. 그냥 보면 되고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봤더니 떨어지면 병신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무실에서 소문이 나는, 다 보고 있는. 아, 죽겠더라고요. 별거 아닌 시험인데 제가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본 시험이 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결과를.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결과를 여러분이 정해놓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요. 이거 아주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오히려 잊어버리시면 못해요. 그 결과가 아무리 부담이 돼도요.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해버리셔야 여러분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몰라라고 끝없이 하시면서. 부담이 밀려오는 거 당연하니까요. 밀려올 때마다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이 예를 늘 들어드리는데 고시생이 한 달 남았다고 치죠. 이 친구는 한 달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와요. 너 떨어지면 호적에서 파겠다.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너 떨어지면 나 못 만나는 줄 알아라. 더는 못 기다린다. 자, 이 친구는 떨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만 공부하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친구는 10시간 못 해요. 왜냐? 앞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고민하면서 보낼 거예요. 떨어지면 좆된다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지면서. 상상 속에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딱 시험장 갈 때 보면 알아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들어가.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한이 없다. 난 더 할 게 없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러려면 이 마지막 한 달 어떻게 보냈어야 됐을까요? 그런 협박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몰라 하면서 계속 잊어버렸었어야 됐어요. 과정을 즐기고 결과는 잊었어야 됐어요. 자, 이해되시죠? 결과를 생각하면 불안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끝없이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러든 말든 몰라. 괜찮아. 호적 파낸데 괜찮아. 너 헤어진대 괜찮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창의적인 사고와 몰입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몰입만 하면은 우리 마음을 리셋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리셋을 하면 아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뇌가 건강해지면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죠. 그렇죠? 나눔, 지혜, 절제가 다 나온대잖아요. 몰라만 하신다고 해서 왜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면서 육바라밀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 하나 봐도요. 자, 책 하나 읽을 때 육바라밀 총동원 하십니다. 보세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내 것만 고집하면 안 되죠. 내 편견만. 역지사지를 해줘야 돼요. 나눠야 저자가 이해됩니다. 나눠야지 고시책도 이해가 돼요. 수험서도 이해가 되고요. 내가 옳게 해석해서 답 안 틀릴 그런 절제하는 힘도 생기고요. 이런 진리를 수용하는 중에 여러분 사고의 폭이 커지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 게임에 임할 수 있는, 시합에 임할 수 있는 힘이 몰라에서 나와요.
불안감이 딱 감돌면 여러분 뇌는 콩알만해지면서 시야가 콩알만해지면서 이제 충동 억제가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하다가 어디로 뛰쳐나갔을까요? PC방이요. 이게 고시가 가보세요. PC방에 유달리 사람이 넘친다. 시험이 지금 목전에 다가왔을 때입니다. 못 견디고 다 거기 나와 계세요. 이해되세요?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시면 뇌를 이해하시면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센 불안감에 만나서 몰입을 못 하시게 되면 여러분 뇌는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충동 억제가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변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이제 막말을 하고 다니고 막행이가 되는 거죠. 집에서. 자기가 힘드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가족이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저게 미쳤나 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조절이 안 되고 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갔다. 환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육바라밀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몰입만 잘해도요. 나머지 5개 아이템이 쉽게 얻어지면서 여러분 양심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살군자를 우리말로 할게요. 양심적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양심적인 리더가 돼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체험만 있어도 안 되고 개념만 있어도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니까 개념이 넘쳐요. 해봤냐 그러면 잘 몰라요. 해본 것만 알죠 우리. 자명한 것, 즉 지혜는 부족하다고요. 이 개념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체험을 만나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요 그 분야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언제든지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요리에 대해 지혜를 갖고 있어. 그럼 언제든지 맛있는 요리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 얘기는요.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레시피만 지금 외웠다는 얘기죠. 할 줄 아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리를 글로 배운 사람이 지금 개념만 있어요. 해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확한 감각을 읽어낼 때 여러분 지혜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으시려면요. 인생을 단순히 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지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편견과 욕망만 더 커진 경우가 많아요. 언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가 늘까요? 올바른 피드백을 하면서 살았어야죠. 체험하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연구하고 했을 때 지혜가 생기지 그냥 드립다 한다고 산다고 경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은 충분한 인생의 경험이 있으세요. 한 20, 30년에. 자,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념을 합쳐보세요. 그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들은 개념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체험에 임하시면요. 지혜가 더욱 성숙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문학은 우리의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개념은 달빛이고 체험이 햇빛이라는 이유는요. 자명한 건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달빛이에요. 체험에 근거할 때만 빛을 발하는 달빛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개념만 계속 가다가는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노력하라고 했듯이 여러분 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건 자명한 거거든요. 자명한 결론이 빨리 나요. 체험이 없는 영역은요. 체험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머리만 굴리고 계신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도 안 됐는데 내가 직장에 나가면 뭐 할까부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취업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이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노력하고 계세요.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체험은 수험생 체험이죠.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의사 시험 보면 한의사 놀이를 시작해요. 고시를 보면 판사 놀이를 시작합니다. 판사가 이미 된 것처럼 굴지만 자, 그건 여러분 개념 속에서 판사지 진짜 판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명해지지 못하면 미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는 것에서 도를 끌어내 보세요. 재밌는 건요. 합격생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얘기를 꼭 해요. 수험 생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엄청 뽑아내는 사람들이 합격을 빨리 하더라고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되게 하는 타입들이라. 겪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면접에서 떨어진다. 거기서 뭔가 도를 얻어서 책을 쓰세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법. 농담입니다만은 체험 속에서 그렇게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걸 이 현실에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분석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좋은 체험이건 나쁜 체험이건 여자한테 채이는 법, 책 쓸 수도 있는 분들 많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좌절만 되지만 어떨 때는요. 그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되게 지혜로운 지혜를 담은 어떤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겪는 불행한 경험들이요.
그 안에서 공식을 뽑아내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체험과 개념을 잘 종합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자, 항상 올바른 판단할 때는 방금 이 6가지를 따져보세요. 나는 몰입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세요. 지금 여러분 뇌가요 쓸데없는 기억으로 가득 찼다면 올바른 판단 못합니다. 한 5분에서 1분 정도 몰락하세요. 뇌가 좀 시원해지고 감정적 앙금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편견에서 벗어났다면 그때 물어보세요. 자, 친구한테 지금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친구 입장이 먼저 되어보세요. 나눔. 그 다음에 그 친구 입장이라면은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거 없는지,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거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절제.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수긍했는지, 수용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 나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정보와 이 판단은 자명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찜찜한 게 발견되면 수정하세요. 수정을 조금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한마디 건넸을 때는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잘하는 분이 영성지능이 높은 분이고 앞으로 이 시대를 끌고 갈 양심적 리더예요. 양심적 리더는요. 취업이 됐건 안 됐건 자기 삶을 지금부터 이렇게 경영해 나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분들이 리더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리더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되세요. 거기에 노력을 하세요. 인문학은 그걸 얘기해요. 인문학의 많은 선배들은 다 백수였어요. 4대 성인들 다 백수였어요. 백수 시절에 그 시간과 그 여가를 어디다 썼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연구하는 데 써서 이 4대 성인이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조선시대 위대한 학자들요 대부분 과거 안 보고 집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많아요. 혼자 뜻을 세워서 자기 나름의 이 공부라는 게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이 요리사도 공부해요. 요리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자기가 정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데 체험을 하는데 시간을 다 썼단 말입니다. 백수라 하더라도. 거기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사회에 또 기여했어요. 그 정신, 인문학 정신을 먼저 배우시고 여러분한테 또 기회가 주어지시면 사회에 나가서 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사회가 안 불러도 나는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신다면 작품을 어떻게 만드냐? 육바라밀로. 어떻게 만듭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육바라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하고 하세요. 부모님한테 육바라밀 한번 써보세요. 그럼 가정에 뭔가 평화가 올 겁니다. 백수인데 육바라밀까지 안 쓴다. 그럼 가정은 지금 파탄으로 치닫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대방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해요. 육바라밀 안 썼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 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육바라밀 내가 썼다 그럼 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다시 또 의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고액 연봉 구하는 법에서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장이요, 녹봉 구하는 법, 연봉 구하는 법을 물어봤어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육바라밀로 얘기합니다. 인의의지로. 많이 듣되 의문나는 것은 제외하고 자명한 것만 말해라. 그러면 허물이 적다. 많이 보되, 체험은 많이 하되, 위태로운 것은 제외하고 확실히 자명한 것만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당연히 녹봉은 그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회가 또 어떻게 되에 따라서 이게 또 안 먹힐 때도 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당장 나랑 안 맞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변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문학 공부할 때요. 다들 저더러 도사라고 부르고 사이비교주 뭐 아무튼 이 세상을 안 살 사람이라고 다 불렀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방송에 인문학 버라이어티 뭐 길 가는데 걸어가 보세요. 학원마다 인문학 학원이라고 다 써놓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했어요. 그 당시 시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걸 공부해도요.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했어요. 제 예로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에 인문학 공부하고 이런 거 찾아다녔더니 아주 사회에서 아주 멀어진 사람으로 취급했고 제 스스로도 낙오자 같았어요. 백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우울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게 의미 있다라는 데 확신이 있었어요. 인간은 이거 공부해야 돼, 알아야 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 기준으로 봤어요.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먼저 좋아하고 제가 잘할 수 있었어요. 이 분야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했던 겁니다. 했더니 2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지금 삼성전자에서 불러 뭐 온갖 기업과 이 공공기관에서 저를 불러서 오히려 제가 지금 끊고 있지 부르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됐느냐는 거죠. 저는 집에서 그냥 이것만 했어요. 계속. 제 스스로 자명해질 때까지 계속 팠어요.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자명하지가 않아서 자명하게 설명하는 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인문학을 자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다. 그게 어떤 재능이든지요. 여러분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고 그게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이면요. 몰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그럼 풀리느냐? 아니요. 꼬일 수도 있어요. 계속. 그래도 가치는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려면 하세요. 단, 좀 더 이 길이 더 가는 중에 좀 더 빨리 결론이 나려면 사람들한테 더 절박하게 필요한 거여야 되고 내가 재능이 좀 웬만큼 있어줘야 돼요. 이건 냉정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로 솔직히 남한테 돈 받을 만한 내 재능이 있나 양심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남한테 돈 받을 만큼 그 재능이 있나 여러 가지 냉정하게 물어보시면요. 길이 조금 분석이 빨리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윤석 님이 또 이게 다 해주실 거고 또 자세한 설명 드릴 건데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양심이 답이라는 글에 쓴 글인데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운 일, 진실에 기반한 자명한 일, 자명하지 않은 일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요. 지난번에도 줄기세포로 한번 막 국민을 대사기극이 되고 끝나고 그랬잖아요. 자명한 일이어야 되고 모두에게 이루어야 됩니다. 내 재능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보니까 도둑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건 오래 못 가요. 언젠가 잡히고 끝나겠죠. 남한테 해로움을 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영감과 창조력을 끌어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 일에 지금부터 그냥 하세요. 사회가 돈을 주든 말건 시장이 알아주건 말건 그냥 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래야 사회에서 또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 비결만 안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적 위기도 창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요. 위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다면 그 일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한번. 이 체험이 있어야 지혜가 또 얻어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 몰입하더라도 그 일에서 얻은 영감과 창조력은요. 우리를 더 큰 일로 인도할 겁니다.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서 더 이상 창조력을 끌어낼 수 없다고 스스로 억측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우주적인 영감과 창조력을 우주에서 주는 그런 힘을 차단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야만 몰입이 가능하고요. 나와 나 모두에게 이루어야만 몰입이 끊임없이 강해질 수 있고요. 진실에 기반한 자명함이 있어야만 몰입이 현실적 창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남한테 의미 있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소해도 그걸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다가 더 큰 일이 보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안 보여요. 움직여야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설거지라도 도와주셔야 설거지 하다가 여러분이 놀라운 세제를 만드실지 압니까? 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동안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 아이디어 낸 게 이 사회에 이바지할지 아십니까? 당장 그걸 꼭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일은요 반드시 이 시장이 찾게 돼 있고 사회가 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진짜 지금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나? 그 일을 하라고 인간은 나온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중에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찾아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것도 따라서 하늘이 다 주신다. 요게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의를 했더니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제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의로운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이 먼저 쏘시면 사회도 여러분한테 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뭘 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회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쏜 만큼 여러분이 받게 돼 있고 그렇죠? 사회에 기여를 해보세요. 인터넷, SNS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기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글로라도. 엄청난 겁니다. 정보화 사회는 이제 그런 말과 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 그 힘이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이 사회에 기여했다면요. 반드시 사회도 여러분한테 또 기회를 줄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 인문학에서 이런 결론을 끌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일현 씨, 윤호식 대표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